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한국 고대사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작년이죠. 10월 15일에서 12월 4일까지 도검에 관한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역사 연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게 된 것은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오사카 특사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속의 한민족 이야기, 답사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요. 오사카 특사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뭐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오사카 특사라고 하는 채널에 보면은 삼국시대는 증발한 일본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컨텐츠인데요. 이것을 저도 이제 접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보시면 삼국시대는 증발한 일본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사카 역사 박물관이죠. 저도 오사카를 갔을 때 조금 입장료가 비싸긴 한데 오사카 역사 박물관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백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역사 박물관을 들어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전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도검 전시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 전시죠. 상설 전시는 아니고 그 특별 전시회에서 보여준 역사 연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요것을 이제 비아냥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죠. 오사카 역사 박물관의 품격을 보여준 연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 열도에 관한 역사가 나오고 옆에 조선 반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일본 대륙, 중국 대륙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선 반도라고 하는 그 역사 부분이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본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서 약 두 달에 걸쳐서 도검 관련 기획 전시를 했는데 이때 전시관 입구에 한중일 역사 연표를 게시했는데 이것이 심각한 역사 왜곡이 보이고 있다라고 오사카 특사 채널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 반도라고 해서 한국사 연표를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는 한국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여기가 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학계가 교과서에서 그려내고 있는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의 뭐 충격적이죠, 사실은. 자, 도검 전시회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검은 고대 시대의 도검인데 전투에 사용한 무기이며 이 무기들을 보시면은 뭐 가야의 검이라든지 또는 뭐 백제의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 거의 이제 똑같은 검들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 역사박물관 한중일 역사연대표의 역사 왜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덕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단군 조선을 표기하지 않고 청동기 시대로만 표기했다. 고조선이 없어요. 그다음에 BC 108년 한무제 낙랑군 설치를 한국사의 시작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사의 시작이 한사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연대가 없다. 가야는 국명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2세기 말에 공송강의 대방궁 설치라는 걸 표기했다. 그 300년까지 원삼국 시대로 표기하고 300년 이후부터 삼국 시대로 표기했다. 원시 삼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이후에 삼국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줬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년에서 404년 외가 신라를 침입했는데 고구려가 공격해서 퇴각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조선 반도라고 하는 부분에 청동기 시대라고 되어 있죠. 이 청동기 시대에도 굉장히 늦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이 뭐 BC 2333년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유물을 보내줬던 중국 전시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청동 전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을 표시를 안 했죠. 그리고 BC 2333년 건국했다. 건국을 아예 빼버렸잖아요. 근데 고조선이 이제
나오기는 나오게끔 했는데 여기는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고조선이 아예 없어요. 고조선이 아예 없고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했다. 뭐 기원전 108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엔 뭐냐면 한사군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사 왜곡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학계가 동북아 역사재단이 뭐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고쳐라. 아, 그냥 이게 일본 학계의 반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싸워서 우리 역사를 일본이나 중국에서 바르게 표기하게끔 계속해서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BC 108년 한무제의 낙랑군 설치를 한국사의 시작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원삼국 시대라고 나오잖아요. 원시 삼국 시대.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김월령 교수가 처음으로 설정한 이론이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바탕을 둔 고고학적 용어가 바로 원삼국입니다. 원시삼국이라는 거예요. 프로토 킹덤, 쓰리 킹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국가가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이 300년이 되기 전까지 4세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원시 삼국이었다. 이것이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4세기부터 들어오는 바탕이 되는 이론을 깐 겁니다. 그게 원시 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폐기돼야 되는 용어인데 이거를 엄청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예전에 이제 여론 형성이 되니까 원삼국이라는 표기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제 빼버렸거든요. 물론 지방 박물관을 가면 원삼국 지금도 씁니다. 그러나 그 쓰는 용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본은 그냥 적나라하게 쓰잖아요. 원시삼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사 그리고 일본 학계가 보는 한국사라고 하는 건 뭐냐? 단군조선 없고 그리고 기자조선 없고 원래 기자조선 허구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일본 기원 2600년보다 높으니까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허구든 말든 원래 허구인데 결국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지우고 한사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군이 있으려면은 한나라가 처부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만 정권을 살려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 한사군 이렇게 되는 것이 일제 식민사학인데 일제 식민사학의 중심은 뭐냐면 한사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일본이 바라보는 것은 한사군부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는 왼쪽에 보시면은 한사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국은 기자가 우리나라를 문명화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이것도 허구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이 하는 것은요, 저기는 이제 역사 연표니까 그랬었지만은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한나라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를 했는데 그 강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아래쪽까지예요. 잘 보이시나요? 일본 제국서원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저 한사군, 낙랑군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래 어디까지입니까? 남한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한강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산천 출판사든 어느 출판사든 간에 이 한나라의 어떤 영역을 얘기할 때 보면은 저런 식으로 돼 있죠. 야, 이런 식으로 저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남한 면적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남한 면적까지, 대한민국의 면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보는 그 한나라, 한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식민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동경서적이니 모든 책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고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 세계 영어로 된 세계사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2세기 말에 공송강이 대방군을 설치했다. 어디다? 조선 반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사 안에 공송강의 대방궁 설치는 어디냐? 낙랑 밑에 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보면은 대방군이 설치되었다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공송강이라는 인물, 공손씨라고 하는 그 분들의 어떤 활약 무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공손도에 이어서 요동 지역을 통치한 공손강이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손씨, 공손 가문이 활약했던 무대는 요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서 지리지를 보면 요서군에 대방산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대방이 없고 대방산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방군은 한반도의 황해도 지방이 아니라 중국의 하북성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방고지라고 해서 대방의 옛 땅에 백제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주서, 수서, 북사, 백제전에 보면 한결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백제의 옛 땅이었던 대방의 옛 땅은 어디냐? 대방고지는 어디냐? 그 대라고 하는 것은 폐수대수가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대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방이 여기 있으니까 낙랑도 그 근처에 있고 낙랑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대방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한 때 공송강이 낙랑군 둔유현 이남에 황무지를 나누어 설치한 대방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랑군 둔유현, 낙랑군에는 25개 현이 있어요. 그 중에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의 대방군이다라고 한다면 이 둔유현은 무엇이냐? 이 둔유현을 황해도 황주에 비정한 이병도 박사의 근거, 황당무계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황주 목조가 있어요. 그럼 황주는 어디냐? 황주는 다른 말로 우동어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황주가 우동어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를 빼고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우동어홀에서 우를 빼고 호를 빼라 이거죠. 우와 호를 빼면 동어가 나오는데 이 동어가 둔유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음을 맞추는 짜맞추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낙랑군 둔유현이 한반도의 황해도 황주에 있었다라고 비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거에서 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낙랑군을 갖다가 전부 한반도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낙랑군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300년까지는 아까 보셨죠? 원삼국으로 표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삼국시대라고 여기 표기를 하고 있죠. 삼국시대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국이 없다라는 거죠. 고구려가 언제 건국했고 백제가 신라가 언제 건국했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리고 가야는 아예 국가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멸망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연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리고 369년에 백제 근초광이 칠지도를 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369년도 아니고요. 369년이라고 하는 것에 맞춘 것은 무엇이냐면 신공항후 49년조로 249년인데 이걸 369년으로 120년을 끌어올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신공항후가 칠국을 정벌했다. 예? 신라로 가서 가야의 칠국을 정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라 칠국일 수 있는 거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가 있었다. 이게 한반도 이쪽 경상도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서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남만 친미달래를 무찔러서 백제에 주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로 비정을 하냐면 해남이나 강진으로 비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의 사업이 이 중에 세 개가 전라도에 있잖아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만사로 해도 임나사가 되는 거고 가야사도 임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초광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후로 천년만년 영원토록 백제를 제후국이라고 칭하며 봄 가을로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본 외왕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천년만년 영원토록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다. 이게 그때 당시에 가장 백제에서 강했던 근초광이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일본 열도에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여기다 가져다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이거가 369년에 일어나는데 369년에 이렇게 해서 근초광이 칠지도를 갖다가 신공항국에게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연도가 369년도 아니고요. 그 뒤로 이루어진 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칠지도는요. 아랫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사를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후왕에게 줬다. 후왕이 뭡니까? 후왕 제도를 줬잖아요. 백제가 후왕 제도를 줘서 후를 주거나 왕을 주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랫사람에게 임명을 할 때 칠지도를 준 거죠. 칠지도와 함께 칠자경이라는 칼과 청동고를 같이 준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1년에서 404년 외가 신라를 침입했는데 고구려가 공격해서 퇴각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외가 신라를 침입했는데 신라는 아무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국사기에는 393년, 405년 외가 신라를 침입했을 때 신라가 독자적으로도 물리친 기록이 있어요. 독산에서 크게 물리친 기록들이 있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아서 신라가 마치 늘 외에게 당하는 약소국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백제 멸망 660년 그리고 고구려 멸망 668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위에 보시면 대가야가 또 562년에 멸망했다. 멸망, 멸망, 멸망.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만 그것이 건국했다 뭐 이런 부분은 절대 적고 있지 않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시작은 없고 멸망에 관한 언급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이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군조선 부여사 부정, 4세기 건국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뭐 원삼국설 이런 거죠. 가야 건국 부정, 임나 일본 부설, 한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시작해서 식민 지배로 끝났다는 등의 일제의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역사관을 아직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일본인들 조금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왜 생겼느냐? 총리서부터 해가지고 왜 생겼느냐? 이런 역사를 배웠기 때문이고 이런 역사 왜곡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본 학계의 어떤 문제고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우리 역사학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